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론 정리 6번째 시간. 오늘은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도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작년에는 이 34회 시험에서는 비과세 부분 물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세 대상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 그리고 신고납부 이렇게 해서 오늘 등록면허세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미 한 번 정도 공부하셨더라도 알고 있는 내용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꾸 안 하면 까먹어요. 복습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죠. 여러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 부과되는 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취득세 내고 등기하니까.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부동산 취득해서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보전 등기한다, 분할 등기한다, 취득세 내고 등기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어요. 다만 다음에 등기 또 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요 네 가지는 등기할 때 특별히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를 하라. 그 첫 번째가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광어권은 원래 어권은 2%예요. 1000분의 22% 취득세 냅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취득하고 나서 등기할 사람은 취득세 2% 냈으니까 끝나지만 별도로 등기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 외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 연부계약체계라고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은 취득했을 때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 2%만 내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 다 납부했으니까 2%씩 납부했으니까 등기할 때는 별도로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취득세에는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내지 마. 근데 취득세 못 내요? 그러니까 등기할 사람은 뭐 내라? 등기 등록하려면 취득세 납부할 수 없으니까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를 하라 이 얘기고요. 4번에 취득세 제척기간이 있어요. 모든 세금에 제척기간이 있죠. 근데 취득세 내라 할 수 있는 법적기간 기본 5년 이런 제척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과세권자가 추적해서 세금 내 이렇게 가산세 붙여서 세금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납세 의무자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면 안 내는 건 좋은데 등기 등록을 하려면 세금 내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 납부할 수 없잖아요. 3번, 4번은. 그래서 등기할 사람은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는 거 요 네 가지는 이번 시험에서 필수다 이겁니다. 다음 비과세는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참고로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등기하는 건 비과세고 묘지 등기 비과세, 압류 해제 등기 비과세입니다. 압류 등기한 재산의 해제 등기는 비과세다. 이렇게만 그래서 비과세는 보실 필요 없고 요 과세 대상 네 가지 기억하시고 그럼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얘기요. 그래서 오른쪽에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등기권리증에 권리자로 기재되는 사람 이를테면요 전세권은 전세권자, 임차권은 임차권자, 저당권은 저당권자, 지역권은 지역권자, 지상권은 지상권자, 그죠?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게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 그런데 1번
등기부상에 등기할 때 기존에 등기할 때 연명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그 사람들 다 납세 의무자인데 이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등기 권리증에 기재되어 있던 것을 권리를 말소하는 거 지우는 거 있죠. 말소 등기는 도대체 누가 내느냐? 부동산 소유자가 냅니다. 부동산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설정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할 때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거에 대해서 말소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 당시 부동산 소유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부동산 소유자와 말소 등기할 때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말소 등기할 때 현재 그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세 번째는 채권자 대위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부동산에 등기 안 하고 있으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대신 등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판결문 받아가지고 등기하는 사람을 채권자 대위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는 원래는 채무자인데 채무자 스스로 등기 안 하고 신고 납부 안 하면 판결문 받은 누가 채권자가 대신 납부하는데 이때 채권자 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돼. 그래야 등기할 수 있거든요.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4가지 그리고 납세 의무자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하고 세율의 과세표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등록면허세는요. 원칙이 부동산은 등기 등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 이게 원칙이에요. 등기 등록 당시 신고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 뭐 그러한에 등기 등록 당시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원칙은 신고가액,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올해 개정된 게 있죠. 특례 규정에 1번, 2번 중요합니다. 1번, 2번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뭐 취득 당시 아니 지금 등록면허세니까 등록 당시 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으로 등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등기하는 거 있죠.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는 거 뭐 광업권, 어권, 양식업권 등록 또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거 등록 차량을 외국에서 연부로 수입하는 거 이런 경우 등기할 때는 등록 당시 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등록면허세로 세금 내는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 얘기고요. 2번도 개정됐어요. 뭐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 제척기간이 뭐한 거 지난 거 세금 내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난 거 등록할 때는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에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알아. 이렇게 올해 개정된 게 1번하고 2번 요 2가지가 개정됐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3번도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뭐 1번, 2번 이렇게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는데 3번 요 취득 당시 가액이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단가 상각 등으로 가격에 변동이 생겼어요. 증감 변동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변동된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 또는 변동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사실상 취득 가액인데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로 증가될 수도 있고 감가상각으로 감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증감 변동이 됐다면 변동된 가액으로 간다. 그리고 과세표준의 2번째 칸에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해
또는 채권금액 표시가 없으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해 또는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거 등기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신청 등기할 때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기타 금액,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격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차임이라고도 하죠. 월 임대료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겠다. 그리고 건수로 부과하는 게 있어요. 지목 변경 등기나 구조 변경,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등기 권리 중에 이미 기재된 거 지우는 거, 말소하거나 멸실하거나 뜯어고치는 변경 등기는 건당 부과예요. 한 건당 6,000원이다. 그래서 세율 보면 가운데 소유권 이외의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경매신청 이거는 1000분의 2, 0.2%예요. 1000분의 2, 0.2 그리고 기타 등기, 말소 등기, 멸실, 지목 변경, 구조 변경 이건 건당 부과예요. 한 건당 6,000원. 그리고요.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인 수수료만큼은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왜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했더니 맨 밑에 산출된 세액이 6,000원보다 더하면 적으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나오면 기본 얼마? 6,000원까지 내라. 6,000원이 안 되는 건 기본 6,000원까지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세율 점검하셨고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신고납부로 가죠. 자, 등록면허세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납세지예요. 그럼 납세지는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 어디 가서 내고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납세지라고 하는데 등록면허세나 취득세나 재산세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니까 물건에 있는 것 소재지예요. 그래서 등록 당시 부동산은 부동산보 소재지 여기가 납세지다. 거기 가서 신고하라 이 얘기죠. 예, 납세 의무 이행할 장소. 그런데 이 부동산이 2번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분리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임야 같은 거 걸쳐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부동산의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등록면허세, 등록관청은 다 틀려요. 부동산의 등록관청은 등기소니까 법원이고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관청은 시청, 구청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의 등록관청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로 한다. 그리고 3번은 같은 채권 담보를 해서 분리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등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세무사 부동산에 등기하는데 강원도에도 부동산이 있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근데 강원도에도 100억이 안 되고 제주도 부동산도 100억이 안 돼. 100억의 채권이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 부동산이 먼저 등기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주도에 등기했다면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하나의 등기로 봐요. 그래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등기하는 경우는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고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강원도 부동산에다가 먼저 등기했다면 납세지는 강원도로 겠다. 그 외에 납세지하면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데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결정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신고납부 취득세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는 6개월, 증여는 3개월. 그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등기를 안 하면 세금 부과 안 하니까 신고납부할 필요 없고 나는 언제든 등기를 하겠다.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로 기재하는 게 아니라 1번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얘기해요. 이를테면 부동산의 전세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만 받고 등기 안 한다. 그럼 세금 안 내요. 확정일자 받으면 되니까. 근데 확정일자 받았어도 나는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언제가 됐든 등기소 가서 등기소를 접수하려면 그 전에 세금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 등록관청에 등기소료 접수하기 전까지만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런데 2번 등록면허세도 날짜가 정해진 게 있어요. 어떨 때 이미 등기 등록을 한 후에 중과세 대상 세금 추가로 내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과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납부한 세금 빼고 나머지만 추가로 봐라. 신고하고 납부라. 이때는 60일이야. 등기 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등기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만 추가로 내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때는 60일이에요. 자, 다음 3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죠. 신고 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요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기본이요. 전세계약 체결하고 계약서 가지고 시청구청에 부동산이 있는 시청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제출을 하고 세금 낼 수 있도록 납부서를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뭐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부동산이니까 법원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등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죠. 위텍스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을 해서 클릭해서 세금 납부하고 영수증까지 출력을 받았어요. 그럼 이 절차가 생략됐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기출문제 다룰 때 많이 나오는 지문이 3번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 지문은 아까 나왔죠. 취득 당시 가액이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납세지죠. 예,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부동산에 등기할 때는 처음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관청 소재지 하나의 물건이 부동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그럴 때도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여기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일요일 빼놓고는 계속해서 쭉 웬만한 학원에서 하는 커리큘럼보다 더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외웠어요. 이론 정리부터 하고 해서 용어 정리도 했고 또 기출지문도 했고 기출문제도 했고 비교 특강도 다 했잖아요. 자료. 그런 거 해서 결국은 이제 요번 주죠. 10월 19일까지 요 강의를 해서 요번 연도는 강의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요번 주까지 요 이론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던 그 백선이든 학원에서 각각 공부한 뭐 동영 모의고사가 됐던
저 예상 문제집이 됐든 풀어보시면 효과가 그만큼 기억이 날 거라는 거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